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다뤄볼 공부 주제는 몽고DB입니다. 이론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정리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잘 보이죠? 오케이, 이거는 제가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다룬 내용이고요. 몽고DB가 왜 수면 위로 나왔을까? 그리고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데이터의 그 동향인데 2006년, 즉 2000년대 초반부터 데이터의 동향이 집계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SNS 플랫폼이 많이 나오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유튜브, 또 구글은 이전에 더 나왔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점점점 활성화되면서 2007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아이폰하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데이터 양이 급속도로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로 잘 사용에다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이르기에 많은 솔루션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몽고DB가 출시가 됐고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위한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힘들었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다룰 내용은 엑시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 엑시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자라면 아시겠지만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이 엑시드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엑시드가 뭐냐? 원자성과 일관성과 고립성과 지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성부터 하나씩 보면은 트랜잭션에 관련된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실행되다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관을 예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좌석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몇 명하고 좌석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데 결제되는 그 순간까지 결제를 하지 않고 지속돼서 타임아웃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 좌석을 그냥 취소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좌석이 예약 상태가 된 상태로 그대로 놔둬지면은 그거는 이 원자성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약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죠. 그게 원자성이고요.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영화관 좌석이 55좌석인데 예약 인원이 55명이어야 되는데 60명이거나 70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약 인원과 그리고 그 좌석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일관성이죠. 그리고 고립성, 트랜잭션을 수행 시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 작업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기가 3대가 있는데 그 영화관 가면 기기가 2대나 뭐 3대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이 동일하게 좌석을 선택을 한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결제를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 동시에 결제를 했다 하지만 한 명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결제가 취소되는, 실패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이 좌석을 예매를 하고 있는 중이면 그 좌석을 다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야 된다. 자, 지속성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트랜잭션은 영원히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매를 완료하고 표를 발급받았는데 갑자기 영화관이 정전되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그 표는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저장돼 있는 거는 예매되지 않는 손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안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엑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보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useful work 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쓰는 건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로그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락을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복원을 하기 위한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거는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몽고DB는 엑시드의 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12%인 useful work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10배 정도 빠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엑시드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의 그런 안정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몽고DB 역시 뭔가의 원칙이 있어요. 엑시드의 원칙을 반영하면서 속도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원칙, 이게 베이스 속성인데요. basically availabl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soft state, eventually consistent. 자, 이 부분이 특징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예매를 하다가 그 영화 데이터를 어차피 적재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DB가 다운된다고 할 때도 일정 그 순간 잠깐의 텀은 생길 수 있지만 리플리카 셋으로 복제된 DB가 활성화 자동으로 되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oft state, eventually constant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성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날림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적재가 돼요. 근데 소프트 스테이트는 이 원칙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을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디절로 알아서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넣는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eventually constant를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될 때 일관성을 유지되도록 이벤트를 잡아주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플리카 셋으로 뭔가 DB가 먹통이 되는 순간에 데이터가 유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그 로그라든지 그런 것을 쌓아서 그 부분을 또다시 요청을 할 때 eventually constant가 발동되면서 뭔가 데이터가 맞지 않는데, 정합성이 맞지 않는데 라고 자동적으로 캐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프트 스테이트의 원칙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직 공부 도입 단계라서 일단 이론적인 부분만 다뤘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몽고DB를
실질적으로 실습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 기록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리플리카 셋과 샤딩 부분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그런 내용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늦었는데 12시 30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